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올해도 이제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되면 몇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 2019년도 8,35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적용을 사실상 좀 처벌을 유예해 놨거든요. 그 처벌 유예 기간이 6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 얘기는 7월부터는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6월 27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내년도 2020년도 또 최저임금을 새로 정하는 그런 일단 법정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말 상반기가 지나면서 뭔가 우리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좀 뭔가 선택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 그대로 갈 것인가? 한국경제학회의 내년도 학회장으로 선임되신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인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려야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고생은 좀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 영광입니다. 어려울 때 한국 경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을 때 맡으셔서 뭐 한번 좀 일복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포부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에 제가 노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뛰어난 경제학자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 제안이 엄밀한 연구를 통한 결과에 기초해서 토론이 된다면 훨씬 더 그 정책을 집행했을 때 결과도 좋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엄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학이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후퇴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지금 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 그야말로 경제학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다는 생각도 오히려 거꾸로 듭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학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개인들의 어떤 합리성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시키고 뭐 변화를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그런 정책 변화가 오히려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인식도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학계 양쪽에 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의 그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 6월 말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체에 대한 한국경제 학회장 차기 학회장으로서의 전반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지금 경제 상황과 우리 정책 기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하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뭐 해외 요인,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일종의 그 저희들이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그 배경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환경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성장률도 좋았었고 오히려 우리나라만 조금 처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역대 정부 최근 몇 번 역대 정부에 비하면 임기 초반이 비교적 순탄하게 출발한다고 봤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셨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호기를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런 쪽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과연 그 국내 총생산의 어떤 증가 속도에 비해서 노동자의 임금 배분 몫이 비슷하게 같이 늘었느냐? 아니다. 임금 배분 몫이 많이 줄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이게 그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 정부의 주장은 노동자 배분 몫이 많이 줄었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봐도
노동자 배분 몫이 제법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부 쪽 주장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엄밀하게 과연 물가 상승률하고 임금 상승률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나야 하는지 그거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GDP 디플레이터로 했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로 했느냐 이 차이를 규명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었냐 혹은 악화가 있었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럼 30년 동안 물가 지수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기만 했으면은 모든 분배 문제는 해소가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배 불균형 이런 거를 재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니게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분배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는 다른 지표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토론 자체는 엄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경제학 의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했다는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좀 반가웠어요. 누가 옳고 그르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조금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웠는데 아무튼 그 논쟁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정부는 그 노동소득 분배 부분이 적다고 해서 그 부분을 늘려주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타 등등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최하위 계층의 지금 현재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마 속도의 문제가 가장 일단 클 텐데요. 아무래도 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속도 조절이 많이 되겠죠. 그 정도 됐으니까. 워낙에 합리적인 예상이겠죠. 워낙에 그 주목을 많이 받은 이슈이기 때문에 심하게 좀 밀어붙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6월 말로 그 유예 기간이 지납니다. 이제는 7월부터는 그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부작용을 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조금 뒤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하고 같은 재정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디를 긁는 것이 가장 시원해질 것이다. 이걸 아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톱다운으로 위에서 지시를 내릴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이 정권이나 뭐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의 하여튼 소득 주도 성장론, 뭐 분배론인지 성장론인지 아무튼 이 부분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궤도 수정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올 하반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에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까? 어떤 쪽에 좀 보완을 좀 해라, 좀 궤도 수정할 부분을 좀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그 급격한 변화 때문에 어떤 위축을 크게 가져왔던 경제 정책 자체로서 위축을 가져왔던 것 같거든요. 사회 정책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나 뭐 이런 거 다들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좀 이제 그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사회 정책.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아까 최저임금 그 부분도 6월까지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주변에 이제 정리돼야 될 부분이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책을 쓸 때 정책 자체가 일단 올바른 방향이 된다는 거는 맞는데요. 반드시 올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차선으로 좋은 것이 뭐냐면 이쪽으로 간다는 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책을 피면은 그 정책 대상자들이 이런 식의 제약 조건이 생기겠구나. 그럼 나는 그것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어떻게 할지 모른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책 대상자들이 아예 뭘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관성 있는 거라도 보여주면은 거기서 일관성 있게 최저임금
계속 올려야 되겠죠. 농담입니다만 예. 지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예, 대표적인 것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를 미리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통해서 시장 보고 준비해라. 그리고 시장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인가 이것들을 고려를 하고 그래서 좋은 걸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신호를 안 보내고 나서 갑자기 신호를 안 보내고 정책 변화를 갑자기 하는 것을 몇 번 하면은 사람들이 속지를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정부의 정책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결과가 그럼요, 생깁니다. 예. 지금 불확실성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 추경입니까? 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보면 좀 추경이 급한 겁니까? 급하지 않은 겁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한 3개월 채 안 돼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일반 회계의 일부로 미리 작정을 하셔야 됐던 거 아닌가. 네. 우선은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사실은 재정 정책이 네. 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산을 좀 확충을 한다든지 그 움직임 자체는 저희가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인식을 다들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자체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정부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민간의 투자 수요 이거를 불러일으켜서 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건데 어떤 공공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그 새로이 만들어진 공공일자리를 앞으로 계속 정규직화해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너무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많이 훼손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40%에 대한 국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제 40% 넘어간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그 40% 선이 그렇게 중요한 선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그게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제가 그 숫자 자체는 재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서 환경이 좋을 때 조금 맷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정책이니 뭐 통화 정책이니 다 효과가 어떤 예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클 때하고 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가 어려울 땐 그 정책이 효과가 큰 거고 이미 잘하고 있을 때 그걸 써가지고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됐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면에서도 금리를 차라리 약간 올려놨더라면은 지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을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학회장 활동을 하시게 되면 좀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만큼은 좀 뭔가 좀 뭔가 아까 불확실성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촉매 역할을 좀 해주고 싶다. 정책 과정에서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뭐 그 여러 가지 연구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죠. 좀 서로 토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학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딱 주면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즉석에서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좀 엄밀한 연구를 거쳐서 그래서 토론다운 토론이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경제 정책 운영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학교의 젊은 경제학자분들은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이 충분히 많으시고 그분들의 연구도 또 한편으로는 또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뭐 반가운 말씀이신데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혹시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좌와 우가 확실히 나뉘어왔고요.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이게 뭐 서로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죠.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쓴 방법론이 다르고
자료가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형이 다르고 그 네. 모형을 선택하는 데서 이제 자신의 네, 어떤 네. 이념적인 성향 네, 이런 네.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가 조금 정확하게 네, 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네, 네. 그 사람이 연구의 결과물로서 내놓은 것도 또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쪽이 더 내가 생각할 땐 타당성인지 그거 보고 고르면 되겠죠. 네, 네.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으신가요? 어디 보니까 슈퍼스타 경제학 뭐 이런 네.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는 사회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어떤 촉매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슈퍼스타 이코노믹스 이야기했던 것이 비틀스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BTS는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게 음악성 물론 개인 어떤 선호에 따라서는 이쪽이 더 낫다 저쪽이 낫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유튜브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옛날에는 기껏해야 뭐 몇백만 명한테 음반을 팔았다면 지금 수억 명에게 음반을 팔고 있거든요.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버는 결과적으로 일부,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시장은 자율적으로 조그맣고 효율적인 기업들이 여러 개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 소비자들에게 좋은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커다란 하나가 나와가지고 물론 커다랗게 될 때는 수월성까지 된 건 사실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건 사실인데 일단 거기에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반드시 효율적인 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만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사람 거 살 사람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스티브 잡스 혼자서 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폰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크게 된 데들은 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효율적인 의사결정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또 강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동안 시장 그렇죠. 원리였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그것이 같습니다.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저희들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학 연구가 아직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피케티 교수의 그 저서도 사실 현상에 대해 설명을 했지 네, 네. 그 원인이 어딘지는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거든요. 네. 끝으로 한국경제학회 내년에 출범하시면서 뭐 우리 경제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하고 싶으신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하시죠. 예, 뭐 그 이론 자체는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로서는 좀 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경제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엄밀한 어떤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생각할 땐 진짜로 정책이 어떻건 간에 정책 하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능력이 그 어떤 혹은 열망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 때문에 저희가 한 5, 60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그 성장을 해왔었고 기업이면 기업하고 싶은 마인드 그렇죠. 이런 싹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경제는 결국 뭐 고칩니다 하는 뜻의 뭐 얘기도 되겠군요. 그런 게 좀 많다고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